라운드 숄더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주관적 입장이 제일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관적이라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기준이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자세를 분석한다, 자세를 이해한다, 저 사람의 자세가 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공통된 교집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사람 인체. 내 인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동작을 이해해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되는 그 동작들, 뭐 프로그램들 또는 스트레칭, 자 이런 거 알겠는데 일단 빼고 저 새가 계속 저렇게 우니까 저 문 좀 닫고 올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운동을 이해한다, 동작을 이해한다, 고객의 자세를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거 말고 인간의 시작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뭐 말 그대로 30억 년 전에 생겼던 무슨 세포, 단세포를 통해서 뭐 몇 억 년 전에 생겼던 미토콘드리아가 뭐 확장돼갖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기원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요. 라운드 숄더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그 동작의 기준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자세하고 일치되는 자세인가? 자,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간은 앉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서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서 있을 때 우리가 지구 안에 중력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질량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질량이 서 있는 대로 설계가 됐다면 서 있는 기준 안에서의 각각의 분절들마다 질량의 중심점들이라는 게 정해지겠죠. 이번에 4판에서도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4판을 보면 런지를 하고 체간신전하는 이런 동작에 대해서 각각의 넙다리뼈의 질량 중심점, 티비아뼈의 질량 중심점, 앵클, 발의 질량 중심점이라는 걸 그어놓고 분석을 해놓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좀 추가가 된 것들이 꽤 많아요. 자, 이걸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결국 저 질량 중심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저걸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었을 때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나? 그랬을 때 누가 걔를 위치를 바꿨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물리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면 기초물리, 이런 기초물리 같은 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 공식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지? 내가 칠판 판소품 뭐죠? 그게? 그냥 이걸로 다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모르면 그냥 이건 과학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뭘까? 영어 한 글자로 시작을 해. 뭐뭐는 뭐뭐. 그렇지.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뭐지? 그렇지, 그게 뭐야?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이거 뭐 번역하면 그거잖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인데 여러분들 단어 찾아보면 알지만 가속이라는 단어는 감속을 포함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개념이 이 안에 감속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는이잖아. 상대적 개념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자,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이거 우리가 우리 몸을 해석할 때 필요한 거야. 움직인다. 맞아? 이게 사실 아이작 뉴턴이 이걸 만들었을 때 천체의 모든 물리적 위치를 예측하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예측하려고. 이게 키워드야.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몸에서 갖고 와서 비교적 개념적인 걸 갖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거든. 이게 F라고 하는 그 기준이 결국엔 이게 원인이야. 그리고 이 MA가 결과라는 입장이야. 이게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 이게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좌표가 바뀐다야. 그걸 우리가 평면 좌표라고 들어봤죠. 누가 한 거지?
누가 한 거야? 평면좌표 누가 만들었지? XYZ축. XYZ축.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이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했던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 데카르트. 그래 뭐 이름 쓸 필요 없고 데카르트. 그러면 미안해. 자, XYZ축을 우리 몸으로 바꾼 용어가 뭐야? 환장하겠네. 자,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시상면? 그렇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XYZ축이니까. 그렇지.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여기서 내가 표현하는 건 지금 나 A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어떤 질량이 주어졌더니 좌표가 바뀌었는데 그 A에 대해서 평면 좌표 사이에서 우리가 3차원이니까 내 몸이 내 몸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코사인, 탄젠트, 이 사인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디로 갈 건데 그 결과가 시상면 타입으로 갔냐, 이마면 타입으로 갔냐, 가로면 타입으로 갔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그치? 뭐 예를 들면 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치? 나 이제 왼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나 저쪽으로 갈 건데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 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이게 춤이냐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나의 움직임에 일상생활의 영역 안에서 내가 모든 활동을 어떤 걸 펼쳐나갈 때 내가 어느 타입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느냐로 내 몸이라고 하는 구조는 분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요. 자, 분화가 뭐지? 분화, differentiation. 분화 뭐지? 좀 이따가 보자. 나 좀 따로. 분화가 뭐지? 제가 다른 강의를 듣더니 이상해졌네. 분화가 뭐죠? 분화? 기능이 주어지면 구조가 바뀐다. 이거 잘 외우고 되세요. 여러분들 분화라고 하는 개념을 미자만 붙이면 미분화잖아요. 여기다 세포를 붙이면 미분화 세포거든. 그러니까 아직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세포야. 이 세포를 우리가 일상 용어로 바꾸면 그게 줄기세포야. 그러니까 관절 연골에다 갖다 주면 관절 연골이 되고, 근육 조직에 갖다 주면 근육 조직의 기능으로 쓰여지고, 힘줄 조직에 갖다 대면 힘줄 조직의 기능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야. 새로운 기능으로. 얼마나 대단한 세포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던 이유가 그 이유였던 거야. 황우석 박사가 그 만든다라고 했던 그 기준의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허브 역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조금 아니었던 거지. 뭐 어쨌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힘을 줬어. 그게 어떤 힘인지 아직은 필요 없어. 그냥 힘이라고 우리가 물음표지만 힘이라고 우리가 주어졌다고 치자. 서 있는데 앉았어. 자, 이것도 힘이야. 그래서 앉았더니 좌표가 지금 바뀌었죠. 그치? 바뀌었어. 그래서 얘를 쭉 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앉을 수 있고 저렇게도 앉을 수 있는데 비교적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앉았어. 그럼 이거 무슨 타입으로 앉은 거야? 앞뒤 기준을 가지고 좀 앉았다라고 가정을 해봐. 이거 무슨 타입으로 앉은 거야? 무슨 타입? 시상면 타입. 이해? 시상면 타입. 그럼 시상면이라고 하는 건 이마 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시상면이 이거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시상면은 돌림운동이 일어나는 면에 90도 방향의 축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팔을 가끔 가다가 시상축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 이 축과 면을 헷갈리면 안 돼. 면은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방향의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90도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그 축과 면이 헷갈리면 안 돼요. 바람개비 생각하면 돼. 바람개비. 만약에 축을 여기다 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가겠어? 이런 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번에는 위에다 한번 꼽아봐. 그럼 이제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 되겠죠. 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이유가 되던 전부 다 시상면 타입의 운동 범위가 스파인부터 시작해서 제일 커. 제일 커. 왜? 인간 자체가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개처럼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사족보행처럼 뭔가 지면에 네 발로 있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 직선 보행에 대한 기준들의 최적화된 포지션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빨라. 그래서 스파인에서도 운동면이 1차 운동성을 요구하는 뼈의 관절의 기준의 역학적 특성과
실제 이 풀 스파인이라고 하는 게 전체 운동 성능을 가져가는 역학적 특성이 달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자료에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절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목이 안 좋아. 자, 무슨 운동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자, 무슨 스트레칭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뼈가 본질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방향이 어딜까를 먼저 봐야겠지. 그게 멈춰지면서부터 다른 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앉아. 일어나를 무수히 많이 반복을 했어. 그래서 앉는 연습에 대한 시간이 서 있는 것보다 비교적 월등히 높다라고 가정을 해. 자, 거기 학습이 됐어. 그리고 나서 피트니스 센터에 내가 동기를 받아가고 운동을 하러 갈 거야. 운동을 했어. 그랬더니 고객들 자세가 스쿼팅 자세가 나와요? 자기의 평소에 앉는 습관의 자세가 나와? 앉는 습관 자세가 나오지. 자, 이때 키가 되는 거야. 내가 요 F는 MA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기준에서 A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한 거라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요 F는 MA를 설명을 할 때 요 A를 평면 좌표상에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으로 우리 몸으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 평면 좌표는 원래 X, Y, Z축이란 용어가 시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걸 우리 몸으로 끌고 들어와서 바뀐 용어가 이거라고 설명을 했고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 고객이 일상생활에 있다가 피트니스 센터에 딱 들어왔는데 스쿼트를 하려고 했더니 형님 엉덩이 빼세요. 아니요 허리 구부리지 마세요. 허리 피세요. 하니까 무릎 나가지 마세요. 이런 다양한 반응성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된 그 관절들 있죠. 허리가 되던 고관절, 골반이 되던 다리가 되던 무릎이 되던 무슨 타입의 운동을 가장 1번으로 해야 돼? 지금 이 고객이 일상 영역에서 좌식을 표현한 자세가 시상면이었어, 이마면이었어, 가로면이었어? 시상면이었어. 그래서 운동을 시켰더니 우리가 원하는 시상면 타입이 있지. 스쿼트의 시상면 타입. 그냥 우리가 스탠다드로 그냥 할 때 이런 자세를 시상면 타입이라고 보면 우리 고객은 이런 시상면 타입인 거야. 이거 일치돼 안 일치돼? 불일치지. 그러면 이 고객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가 되는 관절들 있지. 자 예를 들면 허리하고 무릎이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허리하고 무릎만 일단 본다고 쳐봐. 그럼 허리 관절과 무릎 관절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제일 먼저 펼쳐야 돼?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중에.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이거 무슨 면이야?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거 무슨 면이야? 자, 다 똑같아. 면은 똑같은데 지금 뭔가 불일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그 불일치된 이 허리하고 무릎만 본다면 이 자세에서 우리가 허리하고 무릎을 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관리 전략에 대한 운동의 퍼포먼스 방향을 어느 면을 1차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냐고. 시상면이라고. 시상면이라고. 그럼 물음표가 뜨지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씨발 뭔 얘기하는 거야 저 새끼가. 이런 뜨지. 레그 익스텐션, 레그 콜 보라고. 시상면으로 정하면 앞뒤 움직임이잖아. 무릎 관절에서 앞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상하다는 건 우리가 이런 자세를 놓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무릎 관절만 놓고 봐. 대표적으로 햄스트링하고 쿼드리셉스의 기준 근력이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기준 랭스가 뭔가 잘못됐나?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아? 그치? 자, 허리는 뒤하고 앞의 과정에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가려고 하는데 골반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나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 좌식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세만 놓고 보더라도 체간이라는 녀석이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골반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깝게 가져가고 있지. 그러면 내가 허리를 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허리에서 펴내는 그 토크와 내외복상은 복횡근, 복직근이 얘를 잡고 있는데 반둘레 이상으로 다 돌아가 있는 거야. 원칙은 광배근부터. 길이근 하나가 쭉 핀다고 이게 펴지겠어? 안 펴지겠지. 그러면 역학적으로 얘가 너무 이러고 있는 자세로 인해서 얘가 물려 있다면 체간을 먼저 들어준 연습을 할 수는 없을까? 이거 시상면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점은 라운드 숄더는요, 어깨가 말렸어요. 안다고. 뒤는 다 늘어났고요. 앞은 다 짧아졌어요. 구라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어퍼 트라페지우스 짧아져 있고 미드 로어 트라페지우스 랭스는 길어져 있다고. 그러면 어퍼 트라페지우스 짧아졌으니까 운동시켜야 돼? 스트레칭 시켜야 돼? 너무 간단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고객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지? 나 이런 고객 만났는데 어떻게 운동시키면 돼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 자체가 문제인 거야? 아니면 라운드 숄더인데 운동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데 안 들어가고 이상한 데 자꾸 자극이 온다니까 문제인 거야? 전자야 후자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진짜 고객들 중에 진짜 이러고 서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거의 없을걸? 난 거의 한 80대 할아버지들 몇 분 봤어. 이러고 다니시는 분. 쉽지 않아. 그러면 운동할 때 가슴 피면 다 펴. 맞잖아. 근데 왜 안 돼? 왜 안 돼?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어떤 동작을 오랜 시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의미 자체가 결국 그 동작을 잘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라운드 숄더는 승모근 중에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짧아지고 미드 로어 트라페지우스는 길어진다 그랬어. 자, 여기서 힘이고 나발이고 다 빼는 그냥 길이만 놓고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이러고 오래 생활했으니까 얘한테는 짧아지는 어떤 역학적 특성이, 저 밑에 미드하고 로어는 뭔가 길어지는 역학적 특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요걸 그대로 머리에서 이게 네가 일하는 가장 최적화된 자세야 라고 정해버렸어. 매핑이 딱 걸렸어. 정보가 들어왔어. 센서리 모터가. 그래서 자세 감각이 딱 익혀졌어. 오케이. 그래 놓고 내가 가슴을 펴.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어. 그리고 덤벨 프레스를 시켰어. 그럼 이때 삼각근에 자극이 더 많이 갈까? 어퍼 트라페지우스로 자극이 더 많이 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많이 했던 자세들이 내가 운동에서 요구하는 자세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고객이 이상하대.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목이 더 아프대. 그렇잖아. 아닌데? 그럼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한다? 아닌데? 그 삼각근 운동인데? 아니요, 선생님, 저 목이 더 아파요. 그럴 리가. 삼각근일걸? 아니요, 저 목이 더 불편해요. 몇 번만 더 해보죠. 선생님, 너무 불편해요. 팔을 다 못 뻗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슴도 다 피고 몸도 다 대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럴까라는 기전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피트니스나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아는 그 교육 강사 분이 인간은 발을 기준으로 세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발이 깨지면 다 무너진다. 동의 가능하지. 동의 가능해. 제가 예전에 모셨던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발바닥 각질부터 정수리 여드름까지 한 판이다. 그 정도로 이 연결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건 난 이해를 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운드 숄더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맥락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있는 그 자세는 발로 앉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로 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 하고 있는 그 자세가 발에 대한 기전의 중요성이 더 클까? 엉덩이로부터 위아래를 봐야 되는 기전이 더 클까? 이해했어요? 발이 잘못됐다가 아니야. 그러면 이럴 수 있지. 그 강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발부터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 해부학 있다가 고관절 편 제가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발목 관절이라는 개념과 고관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뉴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 다 기초 관절인데 바닥 관절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무릎 관절은 고관절하고 발목 관절하고 병합해서 만들어진 관절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교집합 관절이라고 내가 정의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엉덩이 안 움직이고 무릎 움직일 수 있어? 있어. 누가?
누가 움직여야 엉덩이를 안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일 수 있을까? 봐봐. 보여? 지금 누가 움직인 거야? 무릎이 결과적으로 움직였지. 근데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발목이지. 자, 이제 발목 관절 빼고 엉덩이 움직임을 통해서 무릎 움직이는 거 봐봐.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릎만 움직일 수가 없지.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열린 사슬 운동으로 이거 누가 당긴 거야?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지금 내가 서서 스탠딩 레그 컬 하는 동작 누가 올린 거야? 이거 햄스트링이잖아. 이거 고관절이 한 거 아니야? 왜? 햄스트링 고관절근으로 분류도 되잖아. 그치? 근데 무릎 관절도 붙어있는 녀석이 바이세스 피모러스 쇼테드라고 하는 대퇴 이두의 단두가 있죠. 얘가 질량이 커. 반막양근, 방건양근, 대퇴 이두의 장두가 질량이 커. 후자가 크잖아. 이거 뭐 말해 뭐해, 그지? 그러면 저 무릎을 아랫다리뼈를 스탠딩 레그 컬에서 올린 그 동작도 결국은 어떤 의미야? 고관절에서 한 거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절을 가지고 저 자세를 보는 기준이 관절마다 기준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스쿼트 동작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에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코어야. 우리가 말하는 그 코어, 여러분들이 뭐 배에 힘이 엄청나고 막 이런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달리기만 1시간만 뛰어봐. 배가 어떻게 되나? 다음날 숨만 쉬어도 배가 아플걸? 그런 게 오히려 코어가 더 좋아지는 방식이야. 어떤 대단한 운동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펼쳐간다? 난 조금 물음표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고객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나 또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삶을 좀 친한 사람일수록 들여다보기가 좋잖아. 근데 그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그냥 저만하게 다 살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나는 어깨가, 목이, 허리가 뭐. 야,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지. 병원 좋은 데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 맞잖아요.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고만고만하지만 그냥 아프니 그냥 쭉 사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트레이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몸이 좀 좋아지고 커지고 발달되고 이거 좋은 거야. 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고 나쁨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자기 일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을 문제없이 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온다. 그게 바로 균형이야, 균형.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쿼트 동작에서 표현했던 정상적인 동작들은 이런 동작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우리 고객들이 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 고객이 큐잉이 따라온 거야, 못 따라온 거야? 못 따라온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고객은 지도자가 말을 잘못했건 못했건 이거 다 빼놓고 이해했어.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명령 체계가 지금 뭔가 안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허리라고 하는 건 뒤로만 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뭐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전만, 후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둘 다 할 수 있는데 전만의 뭔가 동작에 대해서 허리를 펴마고자 하는 이 역학적 이해도가 머리는 갔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 그러면 힘의 균형에서 얘를 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누군가가 걔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힘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어깨 운동 10세트, 팔 운동 10세트 또는 보디빌딩 타입에서 분할 운동이라고 정의되는 그 개념들이 1차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내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덤벨 프레스라는 거 3kg 가지고 3세트만 시켜볼게. 어떻게 되나? 한 사람 잡아서 운동 잘하는 사람. 뭐 누구든 한두 명만 시켜볼게. 어떻게 되나? 3세트가 세상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을걸?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부위별 운동이야?
맞아? 요 전체, 여기다가 전신이라는 말을 쓰자. 전신 균형을 조금 운동 관련된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금 고급진 용어로 바꾸면 이걸 통합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힘의 전체적인 기준들이 잘 통합되어 있다, 잘 연결되어 있다, 전체가 잘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고객들은 그런 신체 힘 합성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되게 간단해. 스쿼트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볼게. 이 사람 발목 관절 운동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객들 발목 관절 운동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무릎 관절 운동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고관절 운동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허리 관절, 뭐 가슴, 어깨 다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 통합이라는 내용과 함께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전신 관절에 대한 부분이 요 통합은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부터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스쿼트는 뭔가 통합적인 개념의 동작이야, 따로 보는 뭔가 인수분해된 동작이에요. 통합적인 동작이지. 요걸 쪼개봐.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다관절에서 단관절로 보라는 관점이라는 게 나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내 고객한테 카프레이즈를 한번 시켜보는 거야. 두 번째,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한번 시켜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고객 다리, 이 넙다리 가지고 고관절의 굽힘평 동작을 한번 보는 거야. 허리도 굽힘평 동작을 보는 거야. 등뼈도 굽힘평 동작을 보는 거야. 어깨도 굽힘평 동작을 보는 거야. 자, 이거 여러분도 운동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 이거 모르는 거 없지,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분리를 시켜놓고 해보니까 오른발은 되는데 왼발이 안 되기도 하고, 오른쪽 발목은 둘 다 카프레이즈 시켰더니 오른발의 높이는 올라가는데 왼쪽은 떨어져 있고, 한 발은 막 바깥으로 인버전 되려고 하고, 이런 게 보일 거잖아. 자, 이렇게 뭔가 이게 지그재그로 나오든 두 발에서 나오든 한 발만 나오든 상관없어. 이걸 먼저 체크해봐. 그래놓고 한번 들여다봐. 저 동작이 잘 나오겠나.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다 개체 수준을 갖고 있어. 근데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 거죠. 그 하나의 기관계는 기관들이 모여서 또 된 거지. 그지? 그럼 그 하나의 기관은 4대 조직에 의해서 그 기관을 이룬 거야. 그리고 4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포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으로 모여져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세포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은 학자들이 봐야 될 것 같아. 화학이나 또는 뭐 분자 이쪽으로 가는 분들은. 그치? 생명과학 이쪽에서는. 우리 트레이닝은 조직 수준에서만이라도, 자, 그것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관 수준에서만이라도 좀 봐야 된다니까. 뼈대 근 기준, 어떠한 인대 기준, 이런 걸 보는 거야. 일례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4대 조직이 뭐죠? 조직이 4개밖에 없거든. 근육 조직, 상피 조직, 혈합 조직, 신경 조직. 자, 여기서 근육 조직은, 여기서 근육, 우리가 말하는 머슬 있잖아요. 이 머슬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 그 눈을 보이지 않아? 무슨 조직? 근육 조직이라고 말하면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육 조직에 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근육 조직에 근막 있어, 없어? 있지. 상피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왜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육 조직의 비율이 높은 거야. 자, 뼈에 결합 조직 있어, 없어?
있어. 근육 조직 있어 없어? 심줄 조직 있어 없어? 신경 조직 있어 없어? 감각신경 다 들어가 있잖아. 다 있다고. 단 결합 조직의 비율이 높은 거야. 피부에 신경 조직 없어? 모낭 있는데 다 있잖아. 그쵸? 메치니 소체부터 시작해갖고 메리켈 소체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압력, 압각 또는 피부 감각, 온각 이거 다 있잖아. 자, 상피 조직은 당연히 있고 근육 조직 있어 없어? 있지. 요거 털 세우는 거 다 근육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 피부도 너마톰이라고 하는 피부도 상피 조직의 비율이 가까운 거야. 높은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 개념에서 내가 이걸 막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라도 단 하나의 기준만 갖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근육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이 근육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스쿼트라는 동작을 봐봐. 그러면 그 스쿼트에서 뭔가 요구되는 관절들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고. 저 스쿼트는 어떤 관절들에 의해서 저 동작을 만든 걸까라고 분류를 해놓으면 이제 이 고객은 어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겠지. 아, 저 고객이 다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등이 많이 구부러짐으로 인해서 골반이 뒤경사를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커. 자, 확인해보면 돼. 이걸 틀렸다가 아니라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자세라는 거를 하나만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말고 뭔가 큰 자세라고 하는 건 작은 관절들, 각각의 작은 자세들의 합성된, 통합된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동작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돼. 그래서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후 슬라이드부터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이 라운드 숄더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인간이 서 있다가 앉는 동작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 앉아서 컴퓨터 활동, 작업, 업무량,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에 관련된 사용들 기준을 장시간 써가는 과정에서 학습된 이러한 동작들이 실제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게 운동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면 다쳐. 이게 아니야. 이거 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한 걸 이렇게 끌고 가면 보완할 수 있어야. 왜? 모든 운동은 장점이라는 게 있고 단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모든 운동은. 그러면 자, 1번 운동이 있고 2번 운동이 있고 3번 운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내가 1번의 장점만 보고 있다면 이 단점은 계속 누적될 거거든. 그치? 그러면 그 누적으로 인해서 어떤 2번 운동의 장점을 살려서 운동하려는데 이 단점이 얘를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 생겨. 브레이크 거는 상황이 생겨. 그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중간 다리에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의 지식만 갖고 있다면 이 장점을 운동함으로 인해서 단점의 스트레스도 증가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다음 운동이 들어가고자 할 때 불리함을 다시 살려서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후면 삼각근 운동한 데서 리어 델트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하고 나면 선수들 이렇게 막 후면 삼각근 운동해 놓으면 어깨 빵 이렇게 딱 쳐는 거 보여주잖아. 후면에 관련된 거, 부어 있는 거. 얘가 계속 후면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후면 삼각근을 뜯어내면 뒤에 관절을 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이라고 하는 요 관절 주머니 같은 게 나와. 이 주머니가 후면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후해진다고, 두꺼워진다고. 자, 그럼 봐봐. 후면이 정상보다 매우 많이 두꺼워졌어. 근데 어깨 빵은 엄청 좋아. 자, 그래서 팔을 앞으로 쭉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봐. 자, 내가 여기에 끈이 하나 묶여있고 여기에 끈이 하나 묶여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해되죠? 앞에 이 견봉이라고 하는 앞과 견봉이라고 한 뒤에 각각 두 끈이 하나는 팔 앞쪽에 하나는 팔 뒤에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팔을 뒤로 가면 끈이 어디가 늘어나? 앞에가 늘어나겠지. 당연한 얘기야. 앞으로 가면 어디가 늘어나?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
후면에 관련된 기준에서 포스테리어 캡슐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가 후면 삼각근이 어떤 동작이 되든 이걸 열심히 하고 발달이 엄청 잘 돼서 나는 보기 좋은 삼각근의 코코넛 어깨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팔을 들면 이거 잘 늘어나 안 늘어나? 그 다음부터 올라가려고 할 때 이거 뭔지 알겠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럼 다시 질문 바꿔볼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고객들의 일상은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있어 없어? 혹시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전구 담아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 어제 전구 담아 갈았어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한번 물어봐. 형님 전구 담아 언제 갈았어요? 안 망가져. 망가질 생각을 안 해, 저 전구가.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한번 저 들면 뭐 망가지질 않아. 그렇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팔을 들 일이 없다는 거야. 심지어 머리 감을 때도 팔을 들고 감아요? 아닐걸. 한 요만큼 해서 이러고 끝날걸? 여성분들은 이거 하기 바쁠걸? 짜기 바쁠걸? 그렇잖아.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 이 기준과 이 어깨뼈가 부담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 기준은 좀 다른 거야. 일상생활에서 팔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러한 기준 자세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자세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치? 그러면 다시 질문해보자. 내가 팔을 들어 올리는 거는 어떤 질량을 갖고 뭐 내 팔이든 덤벨이든 뭔가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 얘가 잘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어떤 덤벨의 무게는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중력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가려고 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벡터를 이해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얘를 반대로 쭉 든다는 개념은 내적인 힘의 벡터는 이로 가는 거잖아.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팔을 모음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가 좀 뻣뻣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우리 고객들 팔 드는 거 보면 완전 벌림 잘 안 되잖아. 해보면 알아. 그럼 그때 안 그래도 잘 안 올라가는 사람한테 덤벨을 준다 그러면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당연한 내용이겠지. 자, 그러면 거꾸로 가면 안 돼. 만약에 랩풀다운이라는 거를 정했다면 외적인 부하가 어느 방향이야? 위로 가는 방향이지. 그치? 근데 내가 들고 있는 내 힘의 방향은 어디야? 밑으로 가는 방향이지, 벡터가. 그럼 이때 나는 얘를 내려서 광배근으로 잡으려고 해도 얘가 계속 올라가니까 삼각근 갖고 쓰는 게 아니잖아. 얘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퍼 트라페지우스 활성도가 높아져 떨어져? 떨어지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다시 질문할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고객의 일상의 영역에서 라운드 숄더냐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당신의 동작이 팔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디에 비율이 더 많냐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 팔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덤벨 프레스든 어깨 운동은 삼각근을 시키고 싶다면 랩풀다운을 먼저 시키고 가도 훨씬 좋아. 그리고 역학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회원님,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 곡이 있을 수 있겠지. 오케이, 가. 상관없어. 근데 했는데 목이 너무 불편해요. 그때 우리 강의 들었을 때 내가 딴 거 다 까먹었는데 이건 기억해. 랩풀다운 한번 해보죠. 한 2, 3세션만 해놓고 다시 해봐요. 그러면 괜찮네. 가서 확인해봐요. 되나 안 되나. 이게 PT야. 내가 보는 기준에서. 삼각근이 이렇게 하니까 얘하고 힘이 좀 마주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또는 요거 삼각근 운동을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약간 뒤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반만 올려볼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미봉책 같은 거야. 미봉책이라는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땜빵 같은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왜요? 자극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선생님들 병원 가면 어깨 아플 때 하는 검사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혹시? 딱 하나 시킨다. 어깨 아플 때.
어깨 아프니까 뭐 시키지? 그건 찝힐 때, 핀칭할 때 나오는 거고. 그냥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뭐 시키지,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병원에서. 그렇지. 이거 여러분들 왜 시킬 것 같아? 아까 저 개념이랑 똑같아. 이거 동작 안 해놓고 다 들 수 있는 이제 180도가 등펴면 10도까지 나와야 되거든? 등펴면 10도가? 등은 원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숄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깨 복합체에 뉴만에 관련된 책 5장을 보면 유일하게 나오는 용어가 등뼈, 전혀 다른 관절이 거기서 나와. 그게 등뼈의 펴10도야. 이 말은 등뼈가 펴10도를 안 가져가도 어깨 관절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봐봐. 내가 요거 180이 원래 정상이라고 하거든. 등펴면 10도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할게. 빼버렸어. 이거 170도면 어깨 잘못된 거야? 지금 내가 어깨를 굽힘을 더 강조한 거야? 등을 핀 거야? 근데 이거 대부분 사람들 뭐라 그래? 어깨가 얼라이먼트가 안 좋아서, 어깨 운동, 무브먼트가 안 좋아서, 어깨 스테빌라이저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하지. 맞아? 아닐걸.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 운동 범위, G2 관절에서 팔 굽힘표 많은 운동 범위 보면 180이라고 써 있어. 160 또는 사이 180 이렇게 써 있어. 어떤 책은 170에서 180. 180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 모든 운동 범위가 그래. 왜? 다른 관절의 보상에 의한 각도도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ROM이 뭐야? 관절 가동 범위요. 그래. 관절 가동 범위가 뭐야? ROM이요. 죽을래? 이 얘기하는 거야. 누가 번역해 달랬어? 해당 관절에서 누가 그 각도를 못 만드는지를 시상면, 이마면 타입, 적어도 한 관절에 3면이 다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그 3면에 대한 기준의 방향성들을 당신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라는 걸 묻는 거야. 근데 그걸 책 보고 왜 찾고 앉았어? 어깨 관절을 검사할 때는 이렇게도 하래.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래. 야, 근데 이게 얘를 알고 있으면 이거 모든 관절에다가 축만 3개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이걸 책 보고 동작을 막 외워. 이게 외울 문제야? 그럼 여기 가면 또 외울 거야?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 내 아는 선생님도 그랬었어. 야, 2 곱하기 3 외웠지? 야, 3 곱하기 2를 또 외우고 앉았네? 지금 이런 거라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거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멤버십에 들어가서 해부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저 새끼야, 저 너무 답답하다. 저거 어떻게 알지?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멤버십 안에 있는 그 개념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이런 얘기할 땐 좀 써요. 지금 마음에 좀 이렇게 와 닿을 때까지, 좀 가슴 깊이 좀 이렇게 참 잡힐 때까지,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는데도 내 눈에 저게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계속 공부를 하면 1년, 2년, 3년 그냥 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돈 같은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일 그거를 조금씩만 볼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눈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게 보여.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척추 길이끈이 보여? 아니면 소아스가 보여? 그냥 힘으로부터 부피가 부은 압력이 보이는 거야. 뼈대근이 안 보인다고. 아니면 내외 복사근이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다 피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예측하려고, 추론하려고, 가설을 세우려고, 가정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안에 가장 유력한 녀석을 찾아서 제가 보완이 되면 저 동작의 수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려고 보이지 않는 걸 공부해서 보이는 걸 좀 더 잘 보기 위한 거야. 이게 100% 맞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알리는 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해부학이야. 왜냐하면 이제 F 얘기해 볼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 안 나간 거야. 아무것도 난 하지 않았어. 우리 뒤에 이제 가야 돼. 자, 이 F는 힘이라 그랬잖아. 우리 몸은
다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힘이라는 걸 용어로 두 가지를 정의를 해요. 그 용어로 정의하는 두 가지가 능동적이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수동적이냐야. 자, 능동적인 건 말 그대로 수의적으로 볼런터리하게 하는 거야. 내가 움직여라고 하는 걸 그냥 걔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난 지금부터 내 왼손을 가지고 이 옆에 있는 뼈에 위팔뼈라고 표현되는 상완골, 휴머러스를 잡을 거야. 이게 수의적인 거야. 근데 수동적이다 또는 비능동적이다 또는 비수축적이다라고 하는 건 얘는 수축성 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육이 액틴과 미오신의 크로스 브릿지를 수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뇌 명령 신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수동적이다 또는 비수축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 발생하는 거야. 마치 내가 팔을 굽힘하고 있다가 쭉쭉쭉쭉쭉쭉쭉 피면 지금 이두는 늘어나죠. 상완근도 늘어나지. 그래서 얘는 내가 힘으로부터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인대는 조절이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팔꿈치가 굽힘돼 있다가 펼 때 특히 덤벨 컬 같은 거 할 때 수피네이션 상태에서 이렇게 펴는데 요 MCL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뭐 굽힘에서도 장력 발생하고 펴면서도 장력 발생을 하는데 일단 두 녀석은 팔꿈치를 펴면 아래팔이라고 하는 얼라본이 박구비의 정상 각도인 범주에서 한 16에서 18도 범주 사이를 지키기 위해서 더 벗어나지 말라고 안쪽에 인대가 장력 발생으로 견뎌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야, 너 인대 늘어나지 마. 이렇게 안 되잖아. 이걸 요 힘으로 갖다 여기다 넣는 거야. 근데 이 힘이 얘도 당연히 포함을 하겠지만 결국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수의적으로 우리가 힘을 일으켜서 질량의 좌표를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일으킨 힘을 여기다가 우린 그냥 M이라고 머슬이라고 적자. 더 정확한 건 뉴로머스큘라라고 해야 돼. 뇌가 명령을 줘서 좌표를 바꾼 개념이 된 거니까 그냥 머슬이라고 적어볼게. 자, 요 F를 M이라고 적을게. 머슬이야. 자, 그래놓고 머슬은 여기서 가속과 감속이 포함됐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 머슬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 이 질량들이 가속하고 감속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지? 어떤 힘이 주어지면 뭔가 가속하고 감속을 할 거잖아. 그걸 여기다가 우리가 대표적인 운동 질량으로 넣으면 돼. 그게 근육, 신경 길이, 뼈의 위치, 관절, 연골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앉는 동작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나는 그따고 몰라. 힘들어. 그냥 이렇게 앉을 거야 라고 해서 자, 이때 우리가 허리만 놓고 본다면 요 관절 돌기라고 표현되는 어포피지알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관절 돌기가 서로가 멀어지겠지. 요거 어포피지알 조인트 캡슐이라고 하는 요 관절 돌기 싸고 있는 인대들도 뭐 관절 주머니나 이런 녀석들도 늘어나겠지. 그에 따라서 뒤쪽에서 보게 되면 롱디튜디널 리가먼트라고 하는 뒤세로인대라는 게 있어. 목뼈부터 출발해서 허리뼈까지 바디의 앞뒤에 다 붙어 있다고. 근데 앞쪽은 엄청 두꺼워. 위에는 얇은데 아래로 갈수록 앞쪽이 두꺼워져요. 아래로 갈수록. 근데 뒤세로인대는 위에가 두껍고 밑에가 얇아. 그러니까 늘어날수록 뭔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야. 그게 신경관 안에서. 그리고 추간판도 내가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되면 밴딩 어빌리티, 구부리는 능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크리프 현상, 한 달은 괜찮은데 동일한 힘이 1년, 2년 주어지면서 변형의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추간판도 뒤가 많이 볼륨이 커지겠지. 그러면 이 지금 표현된 이러한 조직들이 허리를 뒤로 계속 앉는 동작의 만성 동작들이 정상적인 허리의 펴자세의 위치보다 뭔가 비호해지거나 길어지거나 팽륜처럼 벌징이 되거나 이런 부풀어 있는 현상이 되게 되면
그 버테브라 캐넬이라고 표현되는 신경관, 스파이널 코드가 요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런 관이 어떤 질량이 내부에서 뭔가 밀어나오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소통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지. 자, 이렇게 입장을 볼 수 있는 거야. 힘이 주어졌는데 이런 힘이 줄 때는 비교적 신경관을 보호하면서 운동이 일어나. 요거 신경 입장에서 보는 거야, 허리신경. 근데 힘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여기다 무게까지 얹은 상황에 그 힘이 여기로 걸리는 거야. 락이 딱 가장 최상단에 구부러지는 위치에. 그러면서 추간판의 힘들도 점점 뒤로 가려는 스트레스, 인대 길이들, 신경의 길이들 다 문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때 가속, 감속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좀 미친 소리 같지만 F는 MA를 이렇게 내 몸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한번 우리가 이유 슬라이드부터 쭉 밀어보자, 이 얘기야. 반응이 좀 좋지가 않네. 근데 내가 강의에서 반응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좀 어렵죠. 좀 처음 듣는 얘기지. 좀 아마 헷갈릴 거야,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뭔가 공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몸 밖에서 정의됐던 어떤 수학적이고 물리적이고 기계공학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몸 안에 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해보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몸 밖에서 이미 정의됐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건물을 세우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계공학 뭐 만들고 했던 거에 공식들이 다 있거든. 이런 것도 조금만 끌고 들어와서 한번 보면 결국 내 몸도 좀 비슷하네. 그래서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가 축이 된 거야.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야, 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만 책 혹시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뉴만 책, 도널드 뉴만, 키네지올로지 갖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있죠. 그 1장부터 4장 깨끗하죠. 그 안 본다고. 근데 미안한데 1장부터 4장까지 갖고 있는 개념의 내용을 가지고 5장의 어깨 복합체로 넘어가서 해석해라라는 의미야. 근데 문제가 1장부터 4장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넘어가서 어깨 복합체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봤던 기능해부학이 있어. 그냥 좀 더 복잡한 기능해부학일 뿐인 거야. 근데 기능해부학이라고 하는 게 해부학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는 거잖아. 근데 내 몸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뼈대근만 갖고 이루어져 있어? 심지어 근육이 뼈에 붙어요, 안 붙어요? 근육이 뼈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힘줄로 붙는 거야. 뼈 자체도 근육을 부착하질 않아. 뭔가 해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걸 마치 베이스, 기초책 마냥, 기초서적 마냥, 그리고 자음, 모음 이런 걸 다루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우는 것 마냥 야 최소한 요 정도 덕목은 좀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키네시스 정의 안에서 좀 문모올로지하게 학문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가 표현된 게 운동학이에요. 운동학이야. 어떤 운동학이든 다 기본 개념들을 가져간다고. 여러분들이 자음 모음을 읽지 않고서는 책을 읽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 책이 영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한글이거든. 못 읽는다고. 정확한 표현은 읽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저 그 말 아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운동으로, 스트레칭으로 구현하지 못한다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그 언어로 증명하지 못한다야. 이걸 왜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고객을 좀 볼 수 있어. 그래야 그나마 고객을 조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이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의 가설을 가지고 내 고객한테 적어도 내가 해본 운동에 대한 걸 함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 돈 받는 가치가 난 있다고 봐. 그래야 내가 PT 비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적어도 덜 미안해할 수 있는 기준의 시간이 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24년째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운동하는 게 너무 괴롭고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이 직업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고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단순히 들고 내린다로 정의할 수 없어. 수직 저항이란 말 찾아봐. 없어. 있지도 않는 말을 왜 갖다 붙여. 수직 항력이라 그래야 맞는 말이야. 수직 저항이 아니라. 내용에 오류가 생기면 사람이 무시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무시받지 않으려면 딱 하나밖에 할 길이 없어. 공부하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의사인데요? 라고 하면 함부로 할 것 같아? 변호사인데요? 함부로 할 것 같아? 못해. 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나보다 뛰어나다기 때문에 언제 내가 도움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돼. 몸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지식도 엄청 똑똑하시네요. 머리도 엄청 똑똑하시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게 그거여서 몸도 좋으시네요 라는 말. 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들은 운동이 끝났다라고 하는 43세, 저는 43세 운동을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갖고 시작을 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알면서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